함체 설계하려면 함재기 상세, 정보 필력, 록히드 마틴사 보안 이후로 계약 먼저 주장, F-35B 20대 도입 이후 F-35A 20대 추가.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늘리고 경황 공모함에 실을 수직이 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2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당초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규모는 20대였지만 경항모 도입에 맞춰 2배로 늘리고 F-35B의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35B를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설계를 위해서다. 해군은 2030년께 경항모 건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갑판 등 함체 주요 도의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 이전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은 구매 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총 사업비는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021에서 2022년 사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35B는 경항모에 싣더라도 해군이 아닌 공군이 운용한다. 공군이 전체 도입 계획을 주관하고 이후 교육과 운용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항모 탑재기 비행을 공군이 전담하는 건 영국군 등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35 도입을 놓고 공군과 해군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군은 F-35A 6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1차 사업에서 우선 40대만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16대가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내년 말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하면 곧바로 2차 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이 부상하면서 2차 사업 논의는 수직이 착륙형인 F-35B 구매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대신 한국형 차기 전투기 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군은 주변국 위협을 볼 때 F-35A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최소 60대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 당국은 공군 주장대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되 F-35B 20대를 먼저 들여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실조 규모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사업에 무슨 일이? 총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후순위 업체가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는가 하면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처음으로 평가검증위원회까지 열어 평가 결과를 검토했다. KDDX는 해군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까지 국산화하는 것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기본 설계 사업비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지만 1사업을 따내야 상세 설계와 실제 건조 사업까지 수주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5일 군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DX 기본 설계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과 0.056점 차이로 2순위가 된 대우조선해양이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우선 현대중공업의 한국전력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디브리핑에서 방사청은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 시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서열을 설명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1일 도입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측은 장비, 시설, 도구,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등 설계 준비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 경쟁사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유사한 항목인 미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에선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대책 관련 부분에 대한 제안을 상세히 기술한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유사 함정 설계와 건조 실적이 경쟁사보다 많은데도 점수는 더 낮게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본 설계 9건, 상세 설계 10건, 건조 23건으로 현대중공업의 기본 설계 7건, 상세 설계 8건, 건조 19건보다 앞선다. 과거 절대평가 당시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면 모두 만점 혹은 동점을 줬는데, 심사위원회 주관적 상대평가로 점수차가 발생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전투함 실적은 몇 점, 상륙함은 몇 점, 잠수함은 몇 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절대평가를 했지만 변별력이 떨어지고 낮은 가격을 쏜 쪽에 유리해져 2012년 이후 지침을 바꿨다면서, 제안 당시 경쟁사는 그간 실적을 2번 KDDX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더 상세히 기술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주 내로 대우조선해양의 평가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께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